인도는 쿼드 가입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인도가 러시아산 이 원유를 수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인 제재를 안 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인도를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조금 약간 보기 좋게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문서진 대표의 생각이죠.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인도 쪽은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거든요. 네. 그게 정제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일부 유럽국까지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나온 뉴스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은근슬쩍 제가 보기엔 수입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했는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면 유가는 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헤드라인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떨어지는 요인이니까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가는 주식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죠. 103.5 Love FM 목돈 연구소로 모르는 것은 다 물어봐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 이곳은 목돈 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즌은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죠. 저와 어벤져스 군단들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이번 시즌은요. 이번 시즌의 어벤져스 군단 그중에서도 전략가 그룹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긍정의 문 헐크도 힘들게 하는 매운맛 시장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문서진 네. 대표를 지난주 하여간 이번 주 지난주에 얼굴이 너무 지금 상했습니다. 우리 헐크의 얼굴이 문 헐크의 얼굴이. 네. 예, 뭐 요즘에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뉴욕 증시를 또 주력을 많이 보니까 네. 보고 있으면 좀 이제 불안합니다. 왜냐 예전에는 만약에 이제 장 초반에 한 1시간 정도 오르잖아요. 그럼 거의 그 방향으로 가요. 네.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이제 자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한 1시간 보다가 좀 자려고 하면 또 이제 갑자기 주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잠을 요즘에 못 계속 좀 자는. 못 자고 네. 있어요. 못 자고 있고 뭐 상품 시장도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만만치 않다. 그러면 뭐 낮에라도 좀 국장이라도 좀 좋으면 좋은데 또 낮에 국장도 이게 영 힘이 없으니까 네. 확실하게 요즘에는 좀 피곤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잠을 많이 못 자서. 하락을 할 때 뭐 수급에 걸리든 재료에 걸리든 뭐에 걸려야 되는데 떨어지는 그렇죠. 게 걸리는 게 없는데요. 근데 네. 또 뭐 이게 자꾸만 요즘에 양치기 소년 같은 거긴 한데 예. 요즘에 제가 보는 지표들은 네. 이게 좋은 것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 예. 예, 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좀 급락했던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유도 제가 좀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석탄을 유럽이 다시 갖다 쓴다 이런 거는 근데 나스닥 건데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안 돼요. 예, 그거는 그 일시적 이벤트다. 네, 예, 그거는 큰 의미 없을 것 탄소 같아요. 중립은 간다. 예정대로 네. 간다. 알았어요. 친절한 전문가도 드디어 화를 내게 만드는 못된 시장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정말 못된 시장은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예. 본질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명품을 사면 명품값은 웬만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명품값이 떨어지는 뭐 특이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빅스 일부 청산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1차적으로는 지났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제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수급이나 재료나 하락을 붙잡는 막는 뭐라도 있자면 좀 짧게라도 이게 좀 뭐에 걸리는 거예요, 이 하락이. 슬픈 얘기지만요. 많은 분들이 털렸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물론 신용이 20조이기 때문에 15조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직 5조 정도의 예. 여유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 원래 항상 그 IMF 때는 IFRS라는 게 도입됐고 예. 리먼 브러스 사태 때는 결국은 이제 IB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해지가 되면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시장에서의 그 핵심은 신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2차전지라든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쪽 시장이 아직 더 두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탈출구는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는 생각보다 또 번외적으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새롭게 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목요일부터 느낌이 조금 이상한 게 저도 이제 뭐 느낌 매매는 아니지만 네네네.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약해졌다. 하방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상방이 세졌다가 아니라 하방이 약해진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주명 대표도 지금 약간 분노가 느껴지시죠?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린이 쇼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우리 주린이 강펀치에 멘탈을 부여잡기가 쉽지만은 않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쵸. 네. 그래도 강한 멘탈이잖아요. 네, 7월만 바라보고 참고 있었는데 네. 다들 아까 감사- 세 분이 7월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급반등은 네. 뭐가 없어요. 또 8월이라고 하시니까 아까 잠깐 8월에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또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계속 이제 맞은편에서 제가 네. 보잖아요, 여진 씨를. 근데 한 번도 제가 여진 씨의 다크서클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오늘 지금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여진이 그렇게 힘들긴 네. 뭐 가정 뭐 삽질 뭐 이런 거요. 투자 여러 때문이 아니라 가지. 여러 가지. 네. 이거 오늘 누가- 진짜 처음 봤어요, 제가 이 다크서클을. 네. 지금 누가 속을 썩이는 겁니까? 지난주에 제 이거는 TMI인데 저희 네.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 결혼식보다 3배는 힘들었어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몸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또 보셨네요. 화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가려지지 않는 아니 근데 다크서클을. 저는 맞은편에서 계속 보니까 예. 처음 봤습니다, 처음.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 네. 우리 주식도 여진님의 뭐 신도 남동생이. 나지도 않고 네. 아무튼 좋은 일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멘탈 부여잡기도 지금 쉽지 않은 여진님.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하방을 막는 재료나 수급이 있을 때 우리 문선인 대표가 8월에 잭슨홀 미팅까지는 네. 가야 되지 아.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쉬는 시간에 해가지고 네. 8월이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끝나죠, 우리. 네, 네, 주식시장도 끝나요. 끝나고. 그 네. 제가 아까 네이버에서 봤는데 뭐 유가 뭐 잡힐 것 같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또 그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우리 도코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코님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방송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컨디션과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수익률 결과는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 아픈 와중에도 제가 이따가 대신 도코의 매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이쇼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자,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이여진님과 도코님과 저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금 소개되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고요. 저희 이번 시즌이 끝나는 마지막 라운드 때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수익률에서 저를 앞서게 되면 이 챌린지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1위를 기록한다면 제가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상품이 있나요? 문선인 대표? 네. 명예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아주 긴장된 초긴장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존경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존경을. 상품은 없는 걸로. 먼저 여진님의 매매와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레버리지 14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원유 인버스도 마이너스 12%, 이것도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코덱스 항생테크 한 몇만 원밖에 안 샀어요. 4개 샀는데 이거는 0.00%네요. 네. 신기하죠. 네. 딱 본전. 네. 현금이 31만 원. 이거는 네. 빅스를 제가 조금 익절을 했던 맞아요. 금액이고, 그래서 원래는 저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나스닥을 살까 했는데 물타기? 네. 희망이 물타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좀 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총 수익률은 아주 약간 떨어져서 마이너스 15.5%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초반에 저 나스닥 레버리지에 물리면서 네, 그렇죠. 네. 운신의 폭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아직 기억나는 게 한 세 번째 수익 났었죠. 때인가 맞아요. 예, 네. 엄청 나스닥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한 10만 원 정도 벌었었어요. 네. 그때 팔았었어야 됐어요. 맞습니다. 저기 3라운드 때 치솟는 거 네. 보세요. 왜냐면 라운드 3 때 보시면은 쭉 그때 한 올라가는 8만 원인가 젖대가 벌었는데 마이너스 아. 한 3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라운드 3부터 나오 흘러내려오는 저 수익률이 거의 국내 네, 개인 네, 투자자들의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동일할 것 같아요, 저랑. 예. 왜냐면 이게 너무 갑자기 4, 5 때 쫙 밀려버리니까 네. 대응을 거의 못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 이런 게 물론 하시는 일이긴 네. 하시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낀 게 맞아요. 선반영했다라고 늘 말씀 거의 모든 TV와 매체에서 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거 보고 양쪽을 다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코덱스 항생테크 앞서 우리 그 웰컴스 증시에서도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증시가 사뭇 수상합니다. 이 돌아가는 지금 폼새가. 저는 네. 그때 이거 소개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그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항생테크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딱 보니까 현금도 많이 남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수익률도 어떻게 보면 좀 본전이잖아요. 한번 여기 한번 실어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나스닥은 7월은 돼야지 제가 보기에 물타기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생테크로 좀 수익 벌어서 그 번 걸 가지고 나중에 매도를 해서 나스닥은 그때 오히려 물타기 하는 게 안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제가 보기에 지금은 해볼만 하다 보면 다만 저는 여전히 저도 이제 소장님 이야기처럼 네. 중국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있는 국가라서 네. 하지만 지금 정도라면 한번 단기적이라도 한번 트레이딩은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시간 나시면은요. 그 중국 증시 한번 차트들 여러분들 보시죠. 미리 매를 맞아서 그렇죠. 미리 바닥을 찍고 이미 뭐 팬데믹 그 저점이에요. 거의. 예. 거기는 뭐 그렇습니다. 그 네. 왜 팬데믹 때 저점 2020년 네. 1월 걸로 다 와버려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떨어져 있네요 지금. 그렇죠. 오. 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좀 인위적이다. 누가 좀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인위적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중국은 그럴 수 무섭거든요. 있죠. 네, 그런 게 중국은 무서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진님은 현금은 31만 원을 아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5.5%로 이번 라운드를 마쳤고요. 자 다음 오늘 컨디션이 병 때문에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우리 도코님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가 거의 여진님과 비슷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20%. 왜 같이 그때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둘이 들어갔죠. 예. 하고 빅스가 지금 마이너스 4.04%입니다. 차익 실현을 장중에 그때 안 했었나 봅니다. 이 기회가 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도코님이 그랬어요. 백화점에서 샀다고 빅스를. 너무 비싸게 샀다. 네, 비싸게 제일 비싼 데서 샀다고. 샀다고. 예. 아, 그렇네요. 그 다음에 코덱스 미디어의 렌터도 지금 마이너스 3%대로 떨어졌고 현금은 16만 원. 지금 상당 부분 비중을 다 실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코의 포트폴리오를 좀 봐도 결과적으로 빅스에서 지금 나야 될 것 같은데요. 비중으로 보면 황주영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부터 계속 얘기 드리는데 네. 픽스로 조금 정리를 하시자. 라는 얘기를 한 50%라도 떨고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항상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약간 좀 약해졌어요. 뭐가. 이게 하방 어떻게 세력이? 폴스가 네. 그 체결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빅스는 좀
이게 스펙타클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스펙타클함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빅스를 저는 조금 비중이 수익 중이시면 네. 일부 뭐 청취자분들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아니지 않을까. 뭐 이건 다 선택의 자유니까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엔트는 오늘 한 2% 정도 올라가서 한 마이너스는 많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하방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코도 지금 거의 현금 16만 원이니까 이제 빅스의 상당 부분 지금 탈출 시점을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익절 시점을. 그러려면 오늘 밤 이제 어제는 쉬었고 오늘 밤 뉴욕 증시가 또 떨어져야지 아마 탈출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선물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오르고 있어서 더 지금 낙폭이 커졌더라고요. 네, 저 빅스의 저 낙폭이. 자, 이렇게 해서 도코의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4.93%로 이번 시즌 마감을 했고 빠른 쾌유를 통해 가지고 금요일 날은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저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의 수익률인데 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빅스를 싸게 사가지고 근데 세 주입니다. 저 삼성 S&P 500 빅스는 별 의미가 없고 그 제가 보는 차원으로 저거 둔 거고요. 저 메리츠 미 국채 10년 ETN 저건 뭐냐면 저는 금리가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국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플러스가 난다는 건 이제 10년 만기 그 금리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관찰 차원에서 제가 한 주를 사둔 게 있었는데 한 주 세 주짜리만 플러스가 나는 이 어떤 대법칙이 진짜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한 주로 한 100개를 사자. 예. 그럼 늘 플러스를 줄 것이다라는 늘 저렇게 관찰자로 사두거나 척후병을 보낸 것들에게서 올라요. 높은 수익률이 납니다. 예. 그리고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저기도 이제 2주 정도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마이너스 3.38이고 저는 이제 가장 큰 비중이 이제 은과 달러 인버스죠. 국제 은 가격을 추종하는 거. 그 다음에 환율을 역방향.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 저는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달러에 인버스를 건 2개가 있는데. 지금 환율이 또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저 달러 인버스는 좀 저는 충분히 익절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은이 지금 은이 엄청나게 속을 썩이고 있어요. 저 은을 왜 저럴까 은이? 그래도 엄청 떨어지진 않았네요. 마이너스 3%면. 지금 올라야 돼요. 지금 3%가 올라야 되는데 황지원 대표 은을 지금 은이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은 가격이? 저도 은은 사실은 좀 반도체 반등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시장 좋아지면 금방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근데 크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크게 못 간다고요? 저는 한 2배를 보고 있는데. 시간을 두면 갈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두면. 네. 네. 그래서 저도 권순미님 소장님 한 주 세 주 쪼잔한 거 아닌가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어떤 교육적 차원으로도 둔 거예요. 저 미국제 10년물 또 빅스 신재생 에너지들을 그렇다고 봐주시고 제가 계속 은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은이 계속해서 누가 누르는지 향후 어떤 게 있는지도 제가 그 추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달러가 힘을 거의 다 하지 않았는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원달러 환율도 물론 아직까지 다수설은 1,300원도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환율이. 그런데 저는 한 1,290원이 고점이고 빨리 1,250원대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지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3.8%입니다. 이번 라운드 순위를 보면은요. 1위를 제가 다시 또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3.8. 도코가 마이너스 4.93, 이효진님이 마이너스 15.5%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의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도 이제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신규 ETF 소개는 없고요. 문서진 대표는 네. 장을 어떻게 보죠? 제가 이제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약간 또 양치기 소년 같은 네.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는 지표들은 계속 이제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좀 있어서 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를 급락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유가의 급락은 인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인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뭐 소비 파괴 뭐 이것 때문에 급락한 거 아니냐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도 때문이다. 왜냐하면 장중에 이런 상품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돌았던 뉴스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인도 쪽 그 이 휘발유랑 그러니까 게솔린이랑 디젤을 미국이 수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왜 좀 설득력이 있냐면 이때 같이 뭐냐면 밀 가격도 같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인도가 밀을 수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밀 가격이 급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게 인도 쪽이 조금 더 제가 뭐 연결고리가 더 맞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밀은 지금 뭐 표를 보시면 밀 생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 네. 뭐 제일 많은 건 중국이고요. 그다음 2위가 인도예요. 근데 중국이랑 인도는 사실상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전에는. 왜냐하면 생산은 많이 하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워낙 네. 인구가 많으니까 수출이 안 돼요. 아. 본인들이 많은 거. 왜냐하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면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많이 소비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난을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난이 우리 빵이니까.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먹기 위한 건데 중요한 건 수출을 인도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밀을요? 밀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네. 안 하겠다고 했다가 네. 그 지금 이제 저는 요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마스크가 굉장히 대란이 있었는데 그 대란의 이유는 처음에는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생산은 됐는데 이게 마스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재기도 많이 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각국에서 뭐 원료 같은 것도 뭐 수출을 안 하고 자국이 먼저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인데 그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에 이런 곡물 같은 경우는 수출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팜유.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안 네네네네. 되겠죠. 근데 수출하죠 다시. 네.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게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쌀을 수출 안 한다 했거든요. 태국. 근데 지금 쌀도 지금 수출한다고 다 했단 말이죠. 인도도 연초에 밀 수출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수출한다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이 곡물 대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곡물 대란이 안 나왔어요. 다 표를 보면 네. 이게 글로벌적으로 주요 이건 옥수수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옥수수 생산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생산량이. 네. 예. 주요국이 생산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곡물이 엄청나게 부족할 거다. 작황이 부족할 거고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막았는데 막아놓으니까 자국 내에 곡물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국 내에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국의 농민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인플레가 잡힌다? 인플레가 잡힌다는 거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 관련 부분도 저는 이게 약간 퍼즐이 맞춰진다고 느껴지는 게 인도는 쿼드 가입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인도가 러시아산 이 원유를 수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인 제재를 안 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인도를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조금 약간 보기 좋게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네. 이건 제 라는 생각입니다. 문선희 제 대표의 생각이죠.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인도 쪽은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거든요. 네. 그게 정제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일부 유럽 국가에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나온 뉴스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은근슬쩍 제가 보기엔 수입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했는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면 유가는 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헤드라인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떨어지는 요인이니까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도의 핵심이 있다. 물가의 핵심이 두 가지요. 30% 넘게 차지하는 게 에너지, 석유와 먹거리. 근데 인도라는 하나의 포지션 네. 때문에 유가와 먹거리 가격을 모두 잡는 내릴 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 덜 올리고 다시 이제 네. 선순환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황주명 대표. 네, 이제 동일선상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사실은 주가 하락의 요인이잖아요. 그냥 네. 트리거는 그거였는데 네. 일단 지금 유가랑 크루드 오일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네. 조금씩 잡혔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도 어쨌든간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고 러시아가 결국은 그래서 중국에 넘겼잖아요. 지금 네. 헐값으로 그만큼 이제 어떻게 팔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죠. 네, 소문입니다. 네, 네, 항상 네, 정확하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물가 잡힐 수 있는 로직이 왔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무원에 대한 이슈들도 저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근원을 만들어내는 그 물가 상승의 요인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씩 잡히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파생적인 부분들은 다 잡힐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빅스를 조금 일부 청산한 이슈가 사실 좀 이야기가 된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냥 하락은 안 할 것 같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반복할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뭐 이렇게 전쟁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걸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갖고 온 게 유가랑 그다음 연결돼 있는 게 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 광물은 당연히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하락했던 종목이 이제 철광석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 이제 좀 소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대신 2X 철강 선물 ETN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과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사실 오늘 9,400원, 8,400원 메리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 좀 장중에 많이 갔어요.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9,800원 만 원까지 갔는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9,600원 정도부터는 메리트 있게 하면 단기적으로만 한 10%, 20%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의 좀 트레이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매력적인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놓는 게 제가 점도표를 좀 갖고 왔어요. 네. 그 22년 전도표 상단 4%를 예측하는 거나 뭐 연준에 대해서 좀 금리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갖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3.75에서 4%를 맥시멈으로 좀 잡아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24년도에는 금리 인하 이슈까지도 좀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과연 3%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아직 의구심은 좀 들어요. 올해네. 네. 네. 왜냐면은 저는 0.75 오히려 지금 그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거든요. 상당히 좀 다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을 조금 압력을 누르는 걸 약하게 하지 않을까. 진짜 선반영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정말 잘 오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금은 고통이 좀 덜하시고 좀 상승이 뭐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좀 빛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주명 대표의 의견도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히지는 않겠으나 그렇죠. 네네. 이제 뭐 피크 아웃은 됐다. 네, 이 피크 정도로 아웃은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이 조금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상쇄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피크 아웃이라면 기준금리 인상도 그렇게 세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네. 네. 그건 언제쯤 확인이 될까요? 저는 이제 기준금리 0.75만 차라리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2.5 되면 마음의 평온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7월로 정리되고 네. 8월에 잭슨홀 미팅. 네, 그리고 전 7월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 황주명 대표님? 아, 제가 그냥 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울면 어떡하죠? 듣다가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건데요. 네, 그 중년이라는 민영욱 교수님의 시인데요. 해주시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수많은 인고의 산과 바다를 건너 실패와 성공의 숨 깊은 벌판을 지나 가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쭉 생략하다가 여기까지 잘 왔다 그대. 네, 이런 시입니다. 민영욱님의 중년인데요. 우리 황주명 대표가 주린이들을 위한 응원의 시로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수많은 인고의 산과 바다를 건너. 뭐 금리의 빅스텝과 물가의 급등과 실패와. 인플레이션을 지나 나스닥의 여기까지- 폭락과 네, 여기까지 온것 같네요. 엔비디아의 폭락 등등 그러면서 마무리가 여기까지 잘 왔다 그대. 위로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올라가야죠. 자, 네, 금요일날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